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제가 2025년 운세를 시작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내년 2026년 운세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26년 병원년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차츰차츰 각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유행적인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사주팔자, 이 운명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던 나쁘던 간에 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삶은 효율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의미와 속성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와 또 운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갖춘다면 분명 2026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오년의 분위기와 영상 중반부에서는 병오년에 대한 조언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병오년에 대한 준비와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천간 병화의 모습은 가깝게는 2025년 을사년의 서화에서 온 것이고 더 멀리는 2022년 이민년의 인중, 병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천간으로 병화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 의미는 지난 과거에 병화의 모습이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병화하면 활동성이 강해지고 활발한 교류가 더욱더 번성한 시기라고 할까요? 가령 2022년 이민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염병에서 벗어난 해가 2022년인데 2022년이 이제 막 병화가 장생하는 시기라면 2026년은 그런 과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활력 있고 활동성 있는 한 해를 암시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지 오화는 더욱더 병화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근으로 등장했으니까 매우 특별한 1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상 하지의 정점에 병화, 즉 양의 운동이 정점에 머물러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누군가는 크게 이루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크게 나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60간지 중 병호라는 간지는 매우 파워풀한 강한 간지입니다. 위아래의 모습이 근거가 확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이루거나 크게 잃거나 하는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간지의 특성상 내가 병호라는 강력한 간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동안에 내가 발전을 기대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병화는 번영과 발전, 더불어 명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유명세의 발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비밀사, 치부 등이 드러나 명예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2022년 혹은 올해 2025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발전과 번영이지만 그 반대의 결과도 있다는 암시가 주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사주 혹은 대운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 신살 중에는 양이살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양인의 간지는 양간의 양인과 음간의 양인으로 나뉘는데 내년 2026년은 양간의 양인의 신살이 작용하는 한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신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인이라는 것은 매우 프로페셔널한 간지입니다.
불어적인 좀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간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고서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도 많지만 현대에 와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거의 자격과 면허성, 직업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해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내년 2026년은 양인의 신살이 작용하는 해이다 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주로 전문 분야, 특히 천간의 병화와 지지 오화의 물상을 따라 전기, 전자, 전파, 통신처럼 방송, 인터넷, AI, IT 분야 같은 직업적 속성이 매우 주목받을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체능, 상업예술, 화려함을 치장하는 미용이나 뷰티, 화장품 같은 사업군이나 또 그러한 업무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한국 K-팝이나 드라마는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화려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능인처럼 요즘 핫한 이런 방송 미디어 같은 사업군은 내년 2026년 다시는 오지 않을 대단한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해 다양한 방송 채널과 컨텐츠 등이 이 붐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가 유행하니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야의 일에 종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천간 병화가 달고 온 지지 오화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 제가 지지 오화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지지, 자, 오, 묘, 유 이 도화의 성질이 강한 글자 중에 하나인 오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환경을 활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발전과 번영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가령 동화라는 속성상 남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는 자격성, 면허성, 기술성 이런 직업들은 외부로 병화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가령 내가 교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남의 시선과 집중을 받을 수 있고 도화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하는 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내가 사유축띠다, 아니면 월지에 사유축이 있다, 이렇게 한 글자라도 있다 한다면 그럼 지지 관계상 오화가 진도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뭔지는 몰라도 사유축은 오화를 통해 주목을 받을 인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아니면 정작 내 자신의 이름값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주목을 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병화가 달고 온 오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의 환경 속에서 주목받을 인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안 되신다면 가령 이건 어떤가요? 가령 예를 들자면 화일간이다, 지지의 연지나 월지, 사유축이 있다. 그런데 사유축 입장에서 오화는 진도화이죠. 화일간이라면 오화는 비견, 겁재일 테니까 내 이름, 즉 네임밸류가 높아진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영역에 들어선다, 이런 식으로 나의 경쟁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예 내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목을 집중받는 직업과 인연을 맺는 한 해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력과 손을 잡는 계기점이 바로 2026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토일간이다, 그런데 내 지지에 연지, 월지에 사유축이 있다, 거기에 오화가 등장해서 진도화가 성립되면 내가 그동안 노력한 자격이나 면허, 문서, 내가 공부한 것이나 노하우, 즉 인성이 주목받을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화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간별 운세 진행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년 2026년 말띠에는 역마가 작용하는 해입니다. 말은 역마성 동물이죠. 예전 지지 5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우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자 또 인간을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5화가 역마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역마라는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역을 말하는 것인데 전철역, 버스역, 공항역처럼 말이죠. 이런 역들의 풍경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놀러 가기 위해, 누군가는 비즈니스를 위해 역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핫한 장소이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방문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반드시 오프라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인터넷 환경처럼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트렌드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사회적, 문화적, 유행적인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역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낮이나 밤이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바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듯이 2026년 모습과 풍경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밤에도 새벽에도 흥청망청 화려함을 쫓아 유흥에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주에 활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자연의 흐름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병호라는 간지의 세상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환하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제 아무리 태양이라고 해도 달이 뜨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은 밤에도 나처럼 활동성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그 형체가 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이므로 주로 해외, 야간, 인터넷 환경 속에서 활동을 넓혀가야 한다는 암시와 더불어 정신적, 무형적 아이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와도 같습니다. 가령 저처럼 사주 공부나 명상, 교육, 상담, 힐링처럼 화의 반대 기운, 즉 수기운의 모습을 얼마나 내가 유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2026년에 병호의 강한 화기운의 부작용으로부터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개운법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화기운이 강한 사주 명식이 2026년 바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바쁘게 일상을 유지하다 보면 분명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가지 못해 이 사람은 폭주하고 말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수기운의 밤의 모습, 이런 행위를 내가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가요? 가령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근데 자본이 없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한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 밤이나 해외, 야간, 인터넷 환경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병호라는 간지가 주는 화려함과 밝음만 쫓아간다면 누군가는 사주 구성상 병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병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락으로 간다는 의미를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즉 태양이 만물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모습과도 같고 지지, 오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문명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글자가 간지로 만났으니까 내년 202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편리한 디지털 문명을 접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것이 많겠지만 사주인도교 제 생각엔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데 멀게는 2022년부터
시작한 것들이 2026년에는 반드시 공식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디지털 문명과 화폐가 결합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 시스템의 변화의 물결이 느리게도 아닌 병호의 간지의 모습처럼 순식간에 찾아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사주 명리학적 측면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법안 등을 만들고 의회의 통과를 보면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일본도 이러한 법규나 제도에 대한 조만간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국 실정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얼마 가지 않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통해 향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2026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2026년 병호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인지하셔서 각자 병호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빠른 시대 흐름과 유행에 내가 적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점점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분기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좀 더 멀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2027년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기술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가져야 하고, 특히 인류가 만들어낸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라는 운명적 암시가 있는 해입니다. 2026년 병호의 간지 특성상 문명의 발전과 번영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빠른 교통수단의 발달, AI가 지금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말하는 문명의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 5화에서는 오양 이름으로 음이 첫 번째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봄의 가운데 춘분, 묘목이 있죠. 여름의 가운데 하지, 오화, 가을의 가운데 추분, 유금, 겨울의 가운데 동지, 자수의 배치를 보더라도 오화는 문명의 정점에 위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아이템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제가 무형적인 아이템, 또 환경,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가령 물질보다는 정신문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국내보다는 해외, 기술, 자격, 면허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반드시 향후 2년, 3년 뒤에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무형적이고 또 정신적인 아이템인 이 사주 명리학을 상담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저만의 생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만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을사, 병호, 정미까지 흐를 텐데 그 다음이 무신년이 올 것입니다. 2028년이 되겠죠? 내가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무형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과거 역사에서 왜 무신년에 정변이 일어났는지, 변혁이 일어났는지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6년 병호년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업이 빠른 성취와 보상, 그리고 큰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타인의 고통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업성 인자로 봐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호는 양인의 성질을 가진 간지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또 해결 인자 기운으로 사용하는 직업에서는 발전과 번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의사, 간호사, 변호사, 미용사, 말로 사람을 치유하는 상담사,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요리사처럼 말이죠. 사주에는 이 현침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화가 바로 현침살이고 또 병화의 태양처럼 만인을 이롭게 하는 모습의 천간병화와 지지오화의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주에 목이 많거나 토가 많은 사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화기운을 가진 태양이라고 하여도 목이 많으면 그늘이 지는 법이고 토가 많으면 빛을 가리게 되니까 준비 없이 무턱대고 달려들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 구조라면 실리보다는 명분 혹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이나 면허, 기술 중심으로 나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2026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2026년은 화기운도 주인공, 수기운도 주인공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 일반적인 연도와는 달리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이루어진 간지 형태입니다. 가령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막을 거닐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겠죠. 물입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매일 빵만 먹는다면 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기운이 와서 좋다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 기운인 수기운이 얼마나 내 사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2026년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첨가로 수기운의 원천인 금기운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라는 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사주에 화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 실리적인 면보다는 내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기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자기 개발, 능력 개발을 하는 시기이지 이윤을 창출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수기운이 없다면 인위적으로 수기운의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령 명상을 한다든지 충분한 숙면을 취한다든지 종교, 철학, 사주 명리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땀을 흘려 운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분을 만들어 운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강한 화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화 자체는 인기를 의미하니까 돈 자체를 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해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핫한 장소이죠. 요즘 같은 인터넷이나 SNS 세상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상업 예술, 예체능, 방송 관련 일이라면 그동안의 성과가 미비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정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기술직 같은 가령 이미용처럼 화려함을 뽐내거나 자격성 업무도 다 포함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 이런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화운에는 자기 분야에서 반드시 인기를 얻고 유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리는 것 자체가 곧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병호의 높은 태양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감해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태양은 반드시 시간이 오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기 감정 조절에 유의해야 하고, 자, 일곱 번째는 2026년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활발한 교류로 인해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번영과 활력에서 지나친 기력 소모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사주구조나 화토가 강한 사주구조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태양은 금방 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2026년은 남성보다 여성의 활동력이 더욱 왕성하고 결과 보상 측면이 좋다입니다. 병호는 양기운이 강한 간지입니다. 체가 양인 남성보다는 체가 음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이 바깥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 가정에는 멍이 들 수 있고 내가 남성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운명도 나타나게 되므로 기혼자는 대화와 유연한 처세술로 해결해야 좋습니다. 혹은 미혼자인 여성이나 남성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는 세련된 감각과 섬세함을 겸비한 상대방과 인연할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천간 병화는 천간의 신금과 왠지 모를 끌림이 작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밝으면 비밀이 반드시 탄로납니다. 항상 침묵을 중시하시고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병신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있었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병호라는 간지는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글자이지 개인사, 사적인 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암시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자기 자식과 어미와는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명분을 중요시하라는 병호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에 따른 반대되는 개인사, 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강한 화기운이 만물을 태우니 이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신약한 병화일간 또 혹은 겨울생인 병화일간은 능력 발휘가 괜찮은 유리한 환경 조건이 2026년입니다.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면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해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점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명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등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모습과 내 주변 환경, 의식주의 환경 변화가 크게 찾아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일간이 운에서 천간으로 온다는 것은 내 모습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암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는 2026년 병호년은 병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화는 양인 겁재입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상대방과 경쟁을 하거나 재물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봉사, 배품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2026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던 일이 잘 된다고 오만하지 말고 향락과 삭치에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되는 행동은 양인의 부정적인 모습, 시퍼런 칼날이 나를 겨눌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간 병화가 지지 오화를 품은 것이 이 공익적인 모습이지 사적인 모습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자연의 태양이 만물을 비출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듯이 타인의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2026년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사 성급하게 또 서둘러서 처리하기보다는 보다 여유로운 마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조화와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은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다가온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동안에 자신의 노력을 뽐낼 시간이 찾아온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 이렇다 해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병호의 강력한 화기운의 강한 열정을 활용하는 계기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주인 도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